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볼의 홍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좀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음 달 1일, 6월 1일에 남아있는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여, 요거는 이제 6월 1일에 좀 이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다라는 좀 이렇게 호재성의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이슈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관세를 작년 3월부터 막 이렇게 이거 매기고 저거 매기고 막 이 품목 매기고 막 엄청나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길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이슈를 내고 있냐면 이제는 중국에 오는 미국 관광객들한테 관세를 좀 매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아주 이 상황을 좀 이제 악화시켜주는 이런 좀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강한 압박 카드를 내놓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압박을 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회유를 해주는 모습들이지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러면서 미국 관광객들한테도 관세를 매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주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악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원래는 이제 5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하락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자, 일단은 시장 상태를 좀 보시면은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이때는 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 주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좀 하락이 나와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눌렸고, 오늘은 오전장, 그러니까 딱 시작했을 때는 갭상승으로 딱 시작을 했어요. 증시 자체 갭상승 시작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한 10시 이후부터 좀 이제 눌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눌려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점을 또 이탈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최근 최저치를 좀 찍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2000선까지 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또 2000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좀 휩싸이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기관들도 매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또 받아가주는 모습들 또 보여주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눌리진 않았어요.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하락을 해주는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량 지원 관련주들이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대부분 또 제약주들도 또 올라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모습들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제 하락적인 부분들을 좀 괜찮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이제 주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어떤 종목에 무슨 이슈가 있다, 어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무슨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졌을 때 그 종목만 올라가지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테마성으로 해서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협주가 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경협주 중에서 이 식량 지원 관련주들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올라간 것보다 좀 더 많이 눌려주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 좀 보여줬을 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이제 으쌰으쌰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 경협주 중에서 이제 식량 지원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며칠 전에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린 미사일을 쐈지만
우리는 식량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자리만 좀 잡아주다가 2, 3거래일 뒤 오늘이죠. 한번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한 2, 3거래 정도 기다리다가 급등했을 때 정리해주는 모습들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종목을 좀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 그럼 이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몇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제 그 9월 달에 고점 한번 찍고 작년 9월 달 고점 한번 찍고 나서 10월 달에 딱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었잖아요. 10월 달에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에서 권리락이 걸리면서 75%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눌려주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 반등이 나왔어야 되냐면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그 충남 아산 지역의 그 음봉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싫어하는 좀 이제 지역이기도 한데 음봉면이에요. 양봉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음봉면에다가 이제 부지를 인수를 했어요. 부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테마파크를 좀 조성을 해요. 뭐 이제 놀이동산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그리스 마을 같은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뭐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이제 젊은 층을 좀 타겟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마을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리창 이제 지글라스를 모든 이제 그 공급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지스마트 글로벌에 대한 이슈가 이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상승을 해주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그 테마성 그 이제 이슈가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거래량 없이 쭉쭉쭉쭉 빠져주다가 오늘 어땠어요? 장중에 20%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5개월 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0% 이상 장중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인 이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 충분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1,500원, 뭐 1,750원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경기선 돌파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테마파크 조정에 대한 이슈가 딱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만약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전혀 매수할 구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뭐 지글라스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에서 최초, 그 다음에 뭐 유일하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알서포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꽤 많이 상승을 했고 어제도 상승했고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이슈가 이제 알아보면은 무슨 뭐 가상화폐네, 뭐 5G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사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저런 이슈 막 서로 막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갖고 왔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했던 자리가 좀 나와주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쭉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선, 이제 세력선 위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해준 모습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뭐 5G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이때 또 이제 많이 또 상승해주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딱 눌려버렸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눌려버렸고 이때 이제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상당히 막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왔다가 지금 쭉 눌렸다가 120년 이탈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요일에 이쪽에서 이제 이탈했다가 수요일에 원래는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발 매수가 나와주면서 120선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준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쪽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준 양봉이 딱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갖고 왔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좀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쪽 구간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줘. 이쪽 박스권을 딱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 상방으로 박스권을 진입했기 때문에 상승 지속 추세. 이 박스권을 상승 지속 추세를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지지받고 이 상단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장중에 또 20%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할 수 있는 단기 매매가 좀 가능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경협도 뭐 좋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테마도 좋겠지만 지금은 뭐 오늘 또 보니까 또 이제 그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많이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종목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최근의 대선을 봤을 때도 뭐 누구와 관련주 뭐 누구의 관련주에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박살날 때는 또 올라갔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주면서 완전 차트를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테마성의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개별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 마지막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THN이라는 종목입니다. THN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18%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기술적으로 또 우리가 흐름을 또 잡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었죠. 저항과 지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살짝 나왔다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지 라인 때는 똑같은데 저항 라인 때가 눌리면서 살짝 상승 추세 이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려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120선 계속 타고 움직이다가 이쪽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또 이제 눌렸는데 다시 한번 더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THN이 여기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결론을 내면 무슨 얘기냐?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고 어제도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 지지해주면서 음봉으로 딱 나와줬고요. 그죠? 도정의 음봉의 캔들이 딱 나왔었고 오늘은 어제 종가에서 시초가 형성해주면서 바로 상승해주면서 아주 3,200원 이상 돌파해주는 모습들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HN 같은 경우에도요.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증시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 이런 악재들, 글로벌 악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눌리고 또 상승했다가 또 눌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좀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별적인 이슈들이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되냐면 실적주들이 좀 소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막 상승하는 장에서는 실적주들은 조금씩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 자체 수급 자체가 실적주에서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부분들. 그럼 조만간 다시 실적 시즌이 돌아온다면 이 개별 종목에서 다시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옮겨가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주보다는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조금 가벼운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불안한 증시가 지금 현재 불안하잖아요. 증시 자체가 계속 악재도 나와주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고 뭐 원달러도 뭐 아주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증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사실 차트에 좀 의존을 하거든요. 괜히 이슈 접근했다가 악재 터지면은 그냥 하한가 맞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을 좀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눌린다 하더라도 지지라인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눌리지 않겠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에 좀 의존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데 어느 시장을 좀 더 사고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샀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증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을 더 많이 매매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을 더 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지금은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돌파하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시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지속 패턴이 출현하는 종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상승 지속 패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이제 사각형 패턴이라든지 상승 삼각형, 삼각수렴 패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상승 지속형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패턴이 나와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첫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진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아마 삼진이라는 종목 그 첫 매매하셨을 때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늘도 상승을 좀 많이 해줬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했었거든요. 28.55%까지 상승했었는데 뭐 아쉽게 상한가는 뭐 도달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눌려주면서 좀 이제 반 정도 좀 이제 내려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지속 패턴이 좀 이제 보여지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에 좀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18년도는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좀 내려와주는 부분들. 사실 하락은 2017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쭉 2018년도 1년 반 동안 그냥 눌러주는 종목이었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매매를 좀 안 하고 그냥 관심 밖에 있던 종목이 삼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들어서 모든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았던 종목이 61선과 120선을 돌파해주면서 한 번 더 그 수급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눌려줬다가 세력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돌파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수급선 지지받으면서 이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 그러니까 약 5개월 반 정도간의 그 매직 구간을 좀 진행을 해주다가 4월 달 말에 살짝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5월 초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줬다가 눌려주는 부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좀 보이시죠? 요 캔들이 보이실 텐데 이때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언제예요? 이때가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또 진행할 때죠. 그때 또 진행을 했다가 이때는 좀 증시가 많이 눌렸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가 증시가 눌려주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2, 3거래 좀 더 같이 눌려주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악재가 막 나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지지라인 때가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악재가 나와도 지지라인 때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때까지 지켜줬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목을 좀 많이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지지라인 때 지켜주니까 어때요? 반등이 나와줬고 증시가 이거래 정도 좀 좋아지니까 한번 반등이 나섰다가 어제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지받아주면서 상승이 엄청난 이 거래일 동안 얼마나 상승해요? 이 거래일 동안 거의 40%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충분히 기술적인 흐름으로 단기 매매가 또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눌려주면서 지지라인 때 잡아주는 종목들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매매를 진행했다면 뭐 4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0%, 25%까지는 뭐 넉넉하게 또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진한 종목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한번 그 올라왔을 때 저항 라인 때를 어저께 사실 돌파를 해줬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한번 딱 올라왔을 때 저항 라인 때거든요. 여기 2018년도 말 12월에 저항 라인 때인데 여기를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어저께 양봉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이제 직전 이제 고점을 양봉으로 살짝 돌파해줘 상단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제 못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초가 형성해주고 반등이 났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뭐 15%나 20% 정도의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그냥 싸우자 이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빠졌던 뭐 대북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굳이 안 하신다 하더라도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고수익률을 좀 노릴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이제 볼 텐데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영인프론티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좀 견고한 매매가 좀 진행이 됐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2018년도 12월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횡보를 지속하죠.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월 달부터 상승이 시작하는데 지금 계속 120일선의 지지를 받잖아요. 경계선의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리죠. 근데 이제 눌렸다가 어떻게 돼요? 60일선. 상승이 나왔을 때 60일선 지지받고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60일선 지지받고 급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렸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20일선의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라인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20일선 지지받고 그 다음에 60일선 지지받고 그 다음에 20일선 지지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지지를 받을까요? 5일선, 10일선, 단기 이평선 지지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거의 뭐 고점을 찍었는데 쌍봉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셨다가 눌려주면서 지지라인대 잡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뭐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증시가 다 눌렀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데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봉의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엊그제,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이 지속되면서 사거래일째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산병 상승 지속 패턴이죠. 여기서 양봉, 양봉, 양봉.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본다 하더라도 이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시초가 형성 이후에 잠깐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엔 8% 중반까지 올라가주면서 마감을 해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121선과 61선 지지받아주고 다시 61선에서 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지지라인 때 좀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매매를 진행해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10,000원대에 한번 찍고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000원은 안 찍었지만 20원 낮은 9,980원까지 올라왔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10,000원 한번 돌파했다가 뭐 눌려주겠죠. 아니면 10,000원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직전 고점이 이제 최고점이 이제 1,2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9,980원에서 1,200원까지 얼마 안 돼요.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에 고점 돌파해가지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매집을 진행이 되고 상승이 지속되는 패턴이 나와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슈가 우리 모른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딥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매매를 좀 해봤을 때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슈로 매매했다가 뭐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대박스쿨에서 뭐 이런 업종을 보셔라. 뭐 스마트 시티 업종을 보셔라.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공유경제,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슈가 아니라 그건 이슈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뭐 어떤 업종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방대한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제 이 방송에서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이 상승장에서도 이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우리가 예전에 어떤 차트를 봤어요? 예전에 제약주였던 뭐 셀트리온,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지받아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21선 지지, 61선 지지, 21선 지지, 단기 평균 지지 받으면서 계속 올라갔고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찍어줬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뭔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분석 또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강연회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300%,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300%가 상승했거든요. 이 300% 상승했던 이 오이솔루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을 떨어진 패턴이 있는 종목을 제가 또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완전 초입 구간이 아니라 상승을 진행했던 이 구간에 지금 현재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신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에도 상승 지속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뭐 이 대박스쿨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렸던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처음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수익이 없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신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